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어제 오늘 이어서 굉장히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꽃샘추위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좀 춥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옷 잘못 입으면은 정말 100% 감기 걸리는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다 보니까 감기인 건지 코로나인 건지 많이 헷갈릴 때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기침을 한다거나 뭐 약간 그 코를 푼다거나 이랬을 때 그 주변인들의 그 눈치가 상당히 보이는 그런 시기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홍콩에 지금 현재 그렇게 쥐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쥐를 잡았을 때 그 한 마리당 보상금이 157만 원? 상당한 금액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 쥐거든요. 네, 수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오죽 쥐가 많이 창궐하면은 또 그런 제도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이렇게 요즘에 이제 벚꽃 피고 하면서 그 정말 산책하기 좋은 탄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프랜카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그 베스 같은 외래 어종이잖아요. 걔네가 이제 우리나라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제 써놓은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한참 본 적이 있었는데,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지금 현재 뭐 해외 어종,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이제 그런 어종들이 이 물속에 살고 있어서 그걸 지금 이렇게 잡는 그런 뭐 계도 기관인데, 그 탄철에서 어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뭐 민원을 넣지 말아주세요, 신고를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되게 장황하게 늘어났더라고요. 현재 지금 그런 그 유해 어종이 지금 탄천에 있어서 잡는 기간이니까 그 물속에서 잡는 분들 보고 이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단하게 써도 되는 걸 뭘 그렇게,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행정?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내가 뭔가 그 단어 자체를 그냥 심플하게 써놓으면 일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보는 사람은 한참 보게 돼요.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냥 잡는 기간이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라, 뭐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포장을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 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하나 더 약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주자면,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그 아직 뭐 되게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약간 이제 감각들이 무뎌져서 이렇게 모임들을 나가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도 그렇고 되게 많이 변했다. 어떻게 인간의 본성들이 이런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변할 수 있을까 하고 좀 심도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변합니다. 제가 좀 약간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그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요. 코코넛 섬이라는 이제 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는 이제 그 코코넛이 나는 정말 아름다운 땅, 그리고 정말 맛있는 게 많은 이제 달콤한 그런 아일랜드 섬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배가 이렇게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쥐가 이제 거기 탄 거예요. 쥐 한 두세 마리가 탄 거죠. 타가지고 번식력이 엄청 좋으니까 쥐들이 내리자마자 코코넛도 막 먹어 치우고, 그 섬 내부에서 뭐 한 마리가 새끼 나면은 7마리 뭐 8마리 날 정도로 번식력이 어마무지하잖아요, 쥐들은. 그래서 그 코코넛 섬이 어느 날 쥐들의 섬이 돼버린 거예요. 쥐섬이 이제 됐어요, 영화 내에서. 그래서 엄청난 이제 갑부가 그 코코넛 섬을 샀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쥐가 뭐 쥐떼가 나타나고 뭐 섬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아예 그 환경 자체가 이제 바뀌니까 쥐를 잡아라 하고 이제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빨리 번식하는 쥐들을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섬으로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복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잔꾀를 냈는데 그 코코넛 섬 안에다가 그 맥주통 있죠. 우리 그 큰 뭐 맥주 가게나 아니면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맥주 이렇게 큰 들통 같은 거에다가 그 쥐가 좋아할 만한 되게 맛있는 그런 이제 음식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쥐들이 이제 거기 이렇게 아마 7, 8마리 모였어요. 먹으려고. 그러는 순간 딱 문을 잠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쥐들끼리 이제 처음에는 그 먹을 걸 먹고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네들끼리 돌리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 2마리 정도만 남기고 이제 그 문을 딱 열어버렸대요. 그 들통의 문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쥐들이 쥐를 먹기 시작하면서 입맛이 변해버린 거예요. 본성 자체가 변해버려가지고 그 쥐섬에 있는 쥐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 잡아먹었을 때 마지막 쥐를 이제 죽인 거죠.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 섬 자체가 이제 쥐가 다 아예 그 멸종하는 이제 그런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와,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끔찍하기도 하면서도 잔인하기도 하면서도 사람도 뭔가 막바지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징벌방 같은 데 이렇게 혼자 놔뒀을 때 그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 자체도 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그 영화에 대해서 속으로 좀 심도 있게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픈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우리 되게 심각하잖아요. 사람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없으면은 가장 그 인간의 기본적인 것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뭐 회복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다시 인간 본연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뭐 마음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적응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생각이라는 걸 해보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의 이제 명언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인데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오직 준비된 자만이 중요한 것을 관찰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루이 파스테르. 이제 왜 이걸 좋아하냐면 제가 이제 무언가를 어제도 배움에 관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무언가를 알아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다 숙지를 해놓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어? 이런 기회가 항상 오더라고요, 인생에서. 그러면 네.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데 기회는 왔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막상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해나가지 못했을 때 사실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은 이제 오디션을 봐서 뽑고 물론 뭐 리포터들도 공채 리포터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는데 리포터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MC나 아나운서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거든요. 목적인데 그냥 우리는 리포터로 들어왔으니까 뭐 교통만 하고 아니면 그냥 리포팅만 하고 그걸로 끝나야겠어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젠가는 내가 기회를 잡을 거야 하고 이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예전에 그 약간 우리가 땜빵이라고 이제 비속어로 대타라고 그러는데 방송을 하다가 그 MC나 아나운서가 약간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휴가를 가거나 했을 때 대타를 방송국 내부에서 찾아요. 이제 뭐 인건비도 그렇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부른다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은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친한 리포터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선배님 전 언제까지 이렇게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좀 연약한 친구여가지고 매너리즘에 잘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신 없어요 그랬는데 카메라 테스트도 좀 하고 발음 연습도 많이 하고 내가 MC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연습 자체 준비가 좀 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너한테 그 기회가 왔을 때 자신 있게 잡을 수 있다 했거든요. 정말 그런 시기가 왔던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 대타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이제 활발하게 MC로 지금 성장을 해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꼭 시기 질투뿐만이 아니라 이제 밑에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노욕이라 그러잖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나는 항상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해. 그리고 뭐 꼭 내가 영원할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사실은 방송하는 동안에 휴가를 안 갔어요. 이제 명분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는 내일이기 때문에 남한테 못 맡긴다. 이거였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보다 잘하는 애가 나타날까봐 겁이 나서 휴가 그까짓 거 일주일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 자리를 빼앗을까봐 하는 사실은 약간의 그런 점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자, 실제로 모든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때가 있고 돈을 버는 타이밍도 있고 사람이 귀인이 나타날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숱한 나날들 속에서 많은 변수를 가지고 사는 게 사람이죠. 그러나 모든 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겉보기에는 되게 저 집 엄청 부럽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애들도 소갈색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해도 깊이 깊이 들어가 보면 요만큼씩의 문제들은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나만 지금 되는 일이 없어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주면 오히려 일이 안 풀려요. 가끔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는 약간 쉬어가라는 의미도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성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뭐 체력도 키우고 그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진짜 스피치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쌓거나 법규에 대한 공부를 한다거나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 있는 거,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숙련이 되었을 때 훈련의 결과물이 되게 좋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저축하거나 저축 필요한데 물가가 요즘 엔겔 지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밀가루 값도 다 오르고 어디 가면은 뭐 그 현재의 그 시세 물가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가격 올렸으니 뭐 양해 바란다고 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뭐 셋이서 외식만 해도 그냥 돈 10만 원 기본이고 장바구니도 벌써 5만 원이면 한 두세 가지밖에 못 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돈을 안 쓴다는 거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프로에 계시는 분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잖아요.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이렇게 현대 문명 사회 속에서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저축은 꼭 필요하죠. 우리가 항상 이 목돈이 필요하거나 특히 아팠을 때 좀 필요한 거, 남한테 손 벌리지 않기 위한 그런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되게 풍요로울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이런 한 장도 없어서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언 이렇게 짓기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왜 그렇게 데뷔를 안 하고 살아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는 좀 약간 마련을 해놓고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쵸? 공부 항상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해서 세상은 바뀌고 트렌드는 바뀌어요. 온라인 시대가 올 줄 알았었을까요? 코로나 전에? 그 이제 2019년도를 기억하는데 처음에 우한에서 뭐 우한 폐렴이라 그래가지고 마스크 잠깐 쓰다가 말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 메르스 때처럼. 그러나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학교에서 강단에서 이제 수업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다가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혼선들이 있었어요. 배우는 친구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 특히 컴퓨터가 약하거나 이런 매체에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초창기 때의 그 어수선함을 아니까 다행히 방송을 이제 오래
했고 이런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자신이 있어서 저는 좀 무난하게 넘어갔었는데, 이제 농담으로 현재 지금 이거 그 기계도 조명이나 이제 마이크도 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유튜브 하려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사놨었고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전문가용 이제 마이크도 저기 농 위에 이렇게 캐캐 묶고 있었는데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살 때는 이거 쓰지도 않을 것 같아, 되게 아깝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다 필요하고 또 그런 쓸모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다 했을 때는 확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직감상 얘는 좀 약간 싸해, 느낌이 좀 약간 습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득이 된다, 뭐가 약간 눈앞에 무슨 대단한 이득이 온다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좀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느낌 쌓였을 때 멈출 줄 아는 것도 내 인생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가운데, 사람이 이제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자체가, 특히 여행 갔을 때도 그렇고 지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나이가 들수록 나는 되게 많이 사람이 이렇게 가리게 되고 사람 관계가 힘들고 외로워, 이런 게 그만큼 그 조심성이 많아졌다는 그런 이제 그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 애들이 맨날 내가 야생이라고, 밖은 진짜 무섭다고,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만약에 자취를 하면은 절대 혼자 산다고 얘기하지 말고 집에 신발 되게 많이 갖다 놓고 있어라. 그리고 어떤 친구가 되게 해맑게, 교수님 제가 뭐 지금 400만 원이 있어요, 뭐 애들하고 그 노가다, 노가다 약간 비속어인데, 그런 이제 노동을 해갖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어요. 밥 먹다 깜짝 놀라서 그거 나한테만 말한 거죠. 절대 친구들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순진하게, 아기니까. 그래서 돈 빌려달라 그럴 수도 있고 도둑 들 수도 있다. 그렇게 세상에 간단한 데가 아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맨날 무섭게 수업을 하세요? 이랬던 친구들이 어느 날 자기 취업하거나 군대 갔다 오면은 정말 맞았어요. 교수님 얘기한 것보다 더 해요. 진짜 세상이 이렇군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나이 들어서 조심성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코 뭐 외로워지는 지름길이거나 나쁜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것도 일종의 행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좀 약간 늦게 켰어요, 이제 유튜브를. 네, 저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참 소중하고,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내가 굉장히 오래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런 이제 구독자나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내 자신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이러면서 구독 눌러달래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